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선대위 클린 선거대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영하 의원님, 그동안 전국을 돌던 후보들 후반전에 지금 들어서면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각각의 안방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은 9일간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결국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이냐,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이냐,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이냐,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 진실된 후보고 누가 거짓된 후보인가의 판별. 그러니까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은 전 더 중요한 게 최악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기 주기를 맞아서 노 전 대통령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치, 검찰, 내란 세력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기자간담회도 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떤 전략인가요? 저희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했다시피 경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그 성과가 성남시민 경기도민에게 전달됐거든요. 그런 행정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뭐니 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고 성과로서 검증받은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말로만 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잘 내는 그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님, 대구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도 했는데요. 어저께 뵀습니다. 제가 볼 때 처음엔 좀 냉랭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 다니면서 선거를 했는데, 근데 지난 주말부터는 지역 기반이 단단히 뭉쳐지는 느낌이 있고 지지층들이 여론조사도 반영이 됐는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75% 정도 지지율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상 지지율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고향이죠. 대구 경북 그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들도 선거 막판에 가면은 진영 논리가 강하게 먹히면서 진영으로 결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동성로 집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재명 후보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또 다시 옛날처럼 또 진영으로 역시 결집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우리 영남에 계신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때 보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그리고 군인을 동원한 내란 사태, 이것이 과연 보수의 가치에 맞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려고 그러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완전한 절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반성과 성찰 속에서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영남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영남과 PK 유권자들에게 계속 묻고 싶습니다. 유영하 의원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될 것이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대선 출마로 본인이 이제 차세대 주자, 보수 진영의 주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이번 선거의 대의가 뭐냐면은 정말로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더군다나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제가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대의가 있겠습니까? 그 대의 앞에 다른 것은 저는 사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준석 후보는 원래 이제 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젊고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큰 대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까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이 판단이 잘못돼서 이 결과가 잘못되면은 그 역사적 책임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님,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사가 될 건지 3자 구도로 갈 건지 만약 두 후보가 합쳤을 경우에 지지율 합이 그대로 나올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렇죠. 전망들을 하잖아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결국 합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진단도 했더만요. 합치는 걸 가정해서 저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을 때 본인의 미래 정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만 단일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는 분들이 결집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된 걸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도수 총리를 옹립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문수한테 졌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단일화의 딜의 조건이 당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준석 입장에서도 못 믿는 거죠. 뭐 제대로 힘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친윤 계보로 많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한동훈 또 전 대표도 당원 모집을 많이 하면서 등에는 김문수 없는 빨간 이제 운동복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일화의 명분도 없고 왜냐하면 경과 탄핵 입장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이런 그 단일화의 명분도 없고 실리 면에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친윤이 과거에 안철수와 단일화하면서 안철수를 배려하지 않은 거. 또 이준석 본인도 당대표였지만 팽당한 거. 이런 또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신뢰관계가 많이 없겠죠. 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을 텐데 결국엔 지지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좀 좁아지면 네.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현재로 갔을 때는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네. 유영아 의원님, 오늘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입니다. 투표용지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인쇄되는데 국민의힘은 사흘 뒤 사전투표 전까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런 입장인지요? 뭐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런 표현보다 이 단일화를 왜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김병호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실리나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대의는 이재명 정부를 막는 겁니다. 그 대의 앞에서 보수층이 뭉치는 게 범보수층 지지층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건 저는 당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0%대 밑돌던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이 TV 토론 뒤에 1.6%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뭐 심상정 트라우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때 정의당 심 후보가 지지율을 갖고 다 왔으면은 뭐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인데 관련해서 권영국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는데요. 네. 권영구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약간 개혁 성향의 지지자들이 권영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형성됐는지, 네. 이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렵고 성장 담론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진보 개혁 후보가 사실 이제 기존의 진보층에 봤을 때는 없었던 건데, 권영구 후보가 TV를 통해서 선명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책을 토론 의제로 끄집어내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투표를 안 하거나 또는 무관심했던 진보층들이 조금씩 권영길 후보를 통해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이런 표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 지지를 할 수 있는 편지, 네. 안 그러면 정말로 진보라는 원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또 우리 국민들도 일부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는데요. 어찌 됐든 뭐 전체가 하나 되면 좋은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단일화 논의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영아 의원님, 단일화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원팀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한덕수 전 총리는 보이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하와이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SNS를 올렸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는 유세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아니죠. 전 대표를 외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원래 이제 경선이 끝나면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조경태 의원께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고, 또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속보해서 뭐 지원 유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저는 조만간에 도움을 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SNS에서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뭐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전에 저희 이제 의원들이 갔을 때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이번 투표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을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로 완전히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그게 원숙하지 않지 않냐는 걱정드린 건 맞습니다만, 네. 아직 선거가 남아 있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천천히 뭉치지만 이제 거의 빠른 시일 내에 원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병우 의원님, 네.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이 다녀간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주장하던데요.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원팀 같다 보입니까? 참 남의 당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우리 유영아 의원님도 보수의 가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수의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당내 질서가 너무 많이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당내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건데, 후보 교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당 대표를 소위 쫓아내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과거 이제 사실 진보 블록은 뭔가 변화와 개혁을 하다 보면 거칠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차근차근하게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데, 뭐 비상계엄과 내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당내 움직임을 보면 그런 질서라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반 이재명이라는 명제에서는 뭉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이후에 과연 국정 운영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렇게 다양한 목소리와 무질서한 그룹들이 모여서 한 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또 보수층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과 내란과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그리고 당내 비민주주의고 당내 민주주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야만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저는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아서 쉽지만은
제가 조금만 반박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김 의원께서 계속 이제 내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 중에서 계엄을 찬성한 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수많은 의혹으로 기소가 되고 또 기존에 뭐 형사 재판에 결의돼서도 한 번도 그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지지 세력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호칭을 잘 안 썼습니다. 그건 서로의 예의고요.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녹으면서 한 목소리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가서 억압하는 거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지 전체주의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계엄 해제할 때 소위 말해서 한동훈 계보의 일부 의원들 빼고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 해제 찬성에 안 오신 분들 있습니다. 절대 다수 거의 대부분이 안 참석 안 했잖아요. 그때 저도 못 갔는데 그때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어. 네.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들의 배우자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함께 시사 스페셜에 출연했던 모습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장 처음 취임해서부터 초반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음 선거운동은 혼자 하세요. 막 이럴 정도까지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참 본인이 그런 그 부정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선이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물밑에서 지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자 유세라는 말도 하던데요. 김 여사가 다녀간 지역에서의 실제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좋죠. 저희가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구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구인사 천태종을 창시하신 상울봉각 대조사님의 열반 51주기 행사가 있는데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직접 오셨더라고요. 나란히 거기 있었죠. 김혜경 여사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간단하게라도 인사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최측에서 하라 그랬는데도 김혜경 여사는 그냥 인사만 하고 마이크를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내조를 통한 이 지원,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피아노과 출신이거든요. 되게 문화예술적 정서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인상이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항상 웃음을 많이 표시하는 되게 호감을 주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 다가서고 또 대화의 화제거리 이런 것도 잘 끄집어내고 그래서 뭐 다들 인기가 좋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호감을 갖게끔 하는 부드러운 인상이면서도 문화적 소양이 있는 그래서 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적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후보 연결했거든요. 제가 소개를 김혜경 여사의 남편 이재명 후보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 좀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 찬조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잠시 편하자고 후대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장깨를 부리거나 옆길로 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칙이나 특권, 부정부패는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당이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걷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유영애 의원님,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찬조 연설에 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설 여사의 움직임,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호 의원 말씀하신데 김혜경 여사가 조용하게 행보하시는 거는 김혜경 여사에 따라다니는 조금 불미스러운 것도 있는 것을 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나 보고 있고요. 설 여사가 이렇게 남편 선거에 나와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조 연설하는 거는 내 남편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한다. 당당히 국민 앞에 이렇게 소개시켜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전에 부창부수라고 그럽니다. 서로가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패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멀고 네. 소탈하고 솔직하다. 그래서 내토릭이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을 절대로 감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저는 후보의 배우자가 참조 연설하는 게 그렇게 이례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2차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정책은 안 보이고 개인 비방전에 몰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2차 TV 토론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3차 토론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정말 국민들이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예,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떤 거고 그렇죠. 우리 정책 검증, 대한민국의 후보자 검증. 미래의 네. 청사진을 어떻게 각 후보는 그리고 있을지 또 그 청사진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회에서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에 또 4명 후보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또 사회자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1, 2등만 따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영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선명한 색깔 때문에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난 2차 토론회에서도 뭐 김문수 후보가 원래는 사회 이슈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를 먼저 시도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룰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또 네거티브가 사실이 아닌 거는 또 방어를 안 하면은 또 사실로 또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거티브로 공격해 온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가 참 전략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항상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 국민들이 후보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언론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능력이 중요해 보여요. 네. 유영애 의원님, 2차 TV 토론 이후 고발전도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의원께서는 2차 토론 어떻게 보셨고 3차 토론은 어떤 예상입니까? 저는 양 후보가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조금 사소한 오류가 서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꼭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조금 유감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김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적 제약이 좀 있더라.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구호만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보니까 뭘 하겠다. 구호는 있는데 구호에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대책은 좀 없더라.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런 게 아마 여론조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거티브가 일정 부분은 이런 게 남을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는 저도 피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검증의 부분에 하나 쓴 네거티브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3차 토론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상, 이번에 주제가 정치라서 오히려 조금 더 치열한 토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양 후보님들께서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받쳐서 자기 의견을 좀 피력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병우 위원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재등장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구속 취소 후 첫 외부
행보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봤다라는 게 저는 좀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 또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이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도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본인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팩트를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이제 선관위 군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그 망상과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은 역시 극우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좀 더 뭉쳐달라.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좀 품격 있고 그리고 상식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편협적이고 망상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국민들도 냉정하게 보지 않을까. 네. 또 냉정해 봐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아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움직임, 부정선거, 뭐 음모론, 국민의힘은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정당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네. 다음 대통령을 과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거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해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정될 것이냐는 그 기준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금 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